장수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90세,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치 60 언저리에 가서 노후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쓰는 거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쓰는 거를 효과 있게 쓰는 거냐. 하나는 소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후배한테 밥 많이 사세요. 내가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뭘 충고하는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모든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농담 섞어서 말하면 재수없으면 100살까지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가장 돈을 잘 쓰고 죽는 거는 죽을 때 빈손으로 죽는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죽을 때 남기는 돈은 재산이 아니에요. 유산이에요. 그건 유산. 유산이 많을수록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 형제간의 우애가 나쁘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전부 유산 많이 남기고 좋은 줄 알고 그러다가 죽어요. 재산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90살에 딱 맞춰가지고 90살에 죽을 때 손에 쥐은 게 장례비 빼놓고 아무것도 안 남게 딱 맞췄어요. 90살이 됐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돈 다 떨어졌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은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준비하는 자세로 살자는 뜻이에요. 또 90살까지 살지도 모르니까 그러자는 건데, 또 80살까지 살 줄 알고 준비했는데 90까지 살면 낭패잖아요. 우선 그 내용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장수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90세,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80까지 준비했는데 80 넘어도 살아있어요. 낭패잖아요. 이래서 노후 준비를 90, 100살까지 사는 걸 전제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너무 빠르지 않느냐? 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30이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60이 정년이잖아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시간 30년이잖아요. 90까지 살면 살아야 되는 기간 60년이잖아요. 1년 벌어서 2년 것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0에 시작하면 45에 시작했다. 15년 벌 수 있잖아요. 살아야 되는 기간 45년이죠. 1년 벌어서 3년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빠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치 60 언저리에 가서 노후 대비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60이 다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지금이라도 해야지. 어떤 사람 나 늙어서 사진 찍기 싫다 그래요. 찍을 수 있는 가장 젊은 사진은 오늘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90까지 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장하는 언제부턴가에 대한 답이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가운데는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60 정년을 맞았어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또 적금 들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나머지 인생을 월급 없어도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했을 때 밥만 먹고 삽니까? 뭐에서 보람을 느낄 거냐는 거예요. 숨만 쉬면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60 정년 근처에 와서 준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겠습니다, 뭐 등산 다니면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허구한 날 어떻게 등산 다녀요? 5일간 일하고 주말에 하루 이틀 등산 가는 게 그게 오락이지. 그래서 나머지 인생에 뭐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까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노후 준비의 비결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시험 안 보는 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외우기 너무 쉬워요. 국어하고 산수 시간에 배운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뭐를 배우느냐?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아래 문장을 읽고 주제와 같은 거는, 주제와 다른 거는. 산수 시간에 분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면서 사는 게 경제적인 준비하는 거의 기본이에요. 주제 파악 분수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그럼 다 국어 다 100점 맞겠죠. 말을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국어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주제 파악과 분수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10년이 됐어요. 고장도 나고 장고장도 제법 나고. 그리고 있는 차에 집에 퇴근했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보 요번에 언니네가 차를 바꿨다네? 남자들은 되게 못 알아듣고 또 싸워요. 그래서
그게 다 우리도 바꾸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의 문장은 남성들의 문장과 숨은 뜻이 달라요. 우리도 바꾸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국어 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모아놓은 재산이 언니네하고 비교했을 때 차를 바꿀 만큼 모았는지, 내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이 형부가 벌어오는 소득에 비해서 어떤지를 일단 보고, 지금 언니네가 바꾼 차값을 비교했을 때 분수에 맞는 건지, 소득에 비해서 차값이 너무 비싸면 가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니네 못지않게 충분히 그 사이에 전략에서 재산을 모아 놓았다면 주제 파악과 분수를 감안했을 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우리도 바꿔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파악을 해서 주제 파악과 분수 지키며 사는 게 노후 대비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남아요. 사람들은 재산 모으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모으다 죽으면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유산이라니까요. 유산의 양은 형제간의 우애와 반비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는 게 필요한데, 쓰는 게 재산이니까 쓰는 거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쓰는 거를 효과 있게 쓰는 거냐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쓰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가 있어요. 자, 오늘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 그냥 뭐 간단히 설렁탕 한 그릇 먹지 하는 사람. 그래도 모처럼 오늘 한번 외식다운 외식 한번 하러 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늘 저녁에 쓰는 소비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뭘로 바꿀까? 아니면 자동차를 뭘로 바꿀까? 하는 거는 소비지만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구 소비재, 오랫동안 견디는 소비라 그래요. 내구 소비. 더 중요한 거는 투자라는 게 있어요. 투자는 돈을 버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에요. 소비도 투자적인 소비가 있어요. 미래에 도움을 주는 지출도 투자적인 지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를 부모들이 가장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출이지만 투자니까. 자녀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머리에 심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투자예요. 그렇죠. 여행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행은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한국을 욕하던 사람도 외국 여행 한번 가면 거의 애국자 돼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보면 또 애국자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투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내 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 그렇지만 대표적인 내가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노후가 된 사람들에게 뭘 충고하는지 아십니까? 후배한테 밥 많이 사세요. 왜냐? 하나 둘씩 친구들은 가요. 나중에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하고만 놀다가는. 친구만 건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배우자가 아프면 못 나와요. 근데 후배들은 나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후배들한테 많이 베풀면 이게 투자예요, 투자. 나이 들었을 때. 그래서 내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다. 젊어서 후배들한테 많이 베푸세요. 이런 식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지출을 투자라고 정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요,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투자예요. 시간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장수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공감하게 된다면, 실천으로 옮긴다면 하고 투자하러 온 거예요. 저도 시간 투자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투자라 그러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 보람을 느낀다면 이거야말로 투자적 지출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새끼 밥을 먹는데 걱정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새끼 밥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은 이게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먼저 깨달은 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출이라고 하는 거 다시 정리합니다. 지출은 경제적인 지출만 지출이 아니고, 시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를 의미 있게,
보다 더 보람있게 쓰는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시간 투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배우면 돈 주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람있게 쓸 거냐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투자가 시간 투자가 배움이다 이거죠. 왜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 만든 게 불과 20년도 안 됐는데 이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안 생겼으면 유튜브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내가 배움이 아니면 뒤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야, 그거 배워서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지만 배움은 그 자체가 재밌는 거잖아요. 꼭 그게 돈 벌어줘야지만이 재밌습니까? 하나씩 깨쳐가는 즐거움이 재밌는 거죠. 두 번째는 요즘엔요. 배우지 않으면 손자한테 무시당해요. 아니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나이 먹은 사람이 되게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많았고 젊은 애들은 할아버지의 경험과 경륜을 배우는 이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할아버지 스마트폰 솔직히 전화하는 거 말고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그걸로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는 안 배우면 뒤처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쫓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배움이에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세 번째 배움이 왜 중요하냐? 저로서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혼자 책 읽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다 깨쳤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들으면서 배운 거죠. 시험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들으면서 그러네 배운 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말을 듣고 내가 배운 거지. 아시겠어요? 배움은요, 교육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나 가르치는 건요, 주어가 목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배움은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움은 자동사예요. 내가 아이스타디지, 내가 누구를 배우게 하는 거, 이건 교육이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비로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청자들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하나도 안 줄어요. 그게 지식의 장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토가 딱 하나예요. 배워서 남 주자. 남 줄 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안 한 것보다 더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배움의 세 번째 장점이에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보통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지능은 엄마 뱃속에서 난 아이가 엄마로부터 타고난 거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Q가 지능 발달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그런 지능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게 지능인데 동물도 갖고 태어나지만 동물의 지능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인간이 만든 아티피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가지고 나온 뇌처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사람이 만든 지능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AI라고 하는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발전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쩌면 인간보다 더 앞서는 지능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윤리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됐지만, 고령화가 됐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인공지능 AI의 노예가 될 거냐 주인이 될 거냐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AI를 가지고 이용해서 나의 거동을 돌봐주는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호해야 되는 노인이 AI의 로봇의 도움으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식사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AI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매일 전화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를 모른다, 조사해달라. 과거에는 내가 조교를 시켜서 조사할 거를 AI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은 조교가 10시간 할 거를 단 몇 분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활용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 쓰라는 거지. 에이, 나는 해당 안 돼.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AI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를 다 요약하면 AI예요. 에이, 나는 모르고 지나갈래. 아니에요.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에이, 나도 배워서 주인이 돼야 되겠다.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약이에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맞춤형은 없어요. 각자가 자기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은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일의 커리어를 끝낸 후에도 무슨 일을 정할 때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얼마쯤 한 달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으면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 60세까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은 전선에 들어가서 청년들과 경쟁하겠다? 어렵죠. 뭐만 할 수 있느냐? 뭐만 할 수 있느냐? 거기서 그 일에서 얻어지는 금전적인 소득만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 나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딱 구별해가지고요. 내 본래의 생업에 관한 거는 당연히 따져야죠. 그렇지만 그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저는 기본적으로 보람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지금 질문이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에게 도움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받는 게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는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자세로 사는 게 우울증 약 안 먹고 무기력감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보상을 조금 뒤로 하면 그게 괜찮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전략과정의 주임 교수를 200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곧 20년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내세운 모토는 아까 말씀드린 딱 하나예요. 배워서 남주자. 배움과 나눔이에요. 우선 열심히 배우는 데서 얻는 기쁨이 있죠. 그거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겠죠.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는 게 있어요. 30년 부모 밑에서 살고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고 환갑 지나고는 인생의 마무리하는 기간이잖아요. 또 환갑 지나고도 30년이 있다. 이게 2002년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그때 제가 선언을 했어요. 무단 복제 환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을 써요. 내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냐?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 그게 나의 보람이에요. 60 정년이 지나고도 또 남은 삶이 나물여자 여생 자투리가 아니고 30년을 살아야 된대. 준비해야 된대. 이거를 내가 퍼뜨렸다 하는 거에서 얻는 그 기쁨, 배움과 나눔이에요. 뭐 대단한 걸 배우고 대단한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지식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존댓말 쓰는 거,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이름 부르는 거, 이런 거 나눔이에요. 꼭 돈을 줘야지 나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 힘들게 살아요.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이런 게 나눔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나는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효도, 우애, 우정, 협동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 단어를 다 뭉뚱그려서 나는 배려라고 그래요.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 상대방을 염려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자는 게 나의 지금 운동이에요. 배려 회복 운동이에요. 이게 특히 나이 들면서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하철 타면서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젊은 사람 앞에 가서 딱 서는 거. 너 어떡할래? 양보할래 안 할래? 이런 거 똑같잖아요. 응? 내가 하얀 머리가 앞에 딱 서면 젊은 사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서요. 노인석에는 물론 안 앉아요. 문 입구에 서요. 남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사람이 또 와서 손 끌어요. 저 다음 역에 내리니까 앉으세요. 이런 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 아닌가요?